흔들리는 피닉스 앞에 올 시즌 기세 등등한 미네소타가 나타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짜잘한 부상들로 인해 아직까지 빅3가 동시에 코트를 밟은 적이 없는 피닉스는 웬바냐마에게 한방 먹은 샌안토니오와의 연패를 포함 얼마 전엔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에게 조차 내리패하며 서부 10위라는 초라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요. 반면 어제 골스와 엄청난 난투극을 벌였던 미네소타는 무려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과연 부커의 복귀전에서 피닉스가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하이스크린을 받은 부커가 뿌려준 패스를 앨런이 3점으로 마무리하며 선취점을 올린 피닉스. 허나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원정팀 미네소타였습니다.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려한 성급했던 피닉스의 공격이 연달아 턴오버로 귀결된 사이 타운스와 에드워즈가 내 외곽에서 하나씩 득점을 올린 미네소타가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에 피닉스는 돌아온 부커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트윈타워의 높이를 앞세운 미네소타가 페인트존 득점에 집중했다면 피닉스는 하이스크린을 빠져나온 부커에서 시작되는 볼무브로 응수. 특히 실점하기 무섭게 빠른 아웃렛 패스로 고든의 돌파 경로를 열어준 부커가 에드워즈를 농락한 크로스오버에 이은 엘보우 점퍼는 물론 미네소타 수비가 정돈되기 전 만만한 콜리를 상대로 골밑 페이더웨이를 추가하며 가벼운 몸놀림을 뽐냈습니다. 한편 열일한 부커가 빠지자 이제는 체력을 비축한 듀란트 위주로 공격을 풀어간 피닉스였는데요. 고든이 공만 보느라 맥데니얼스를 놓친 커딘 실점 장면을 제외 백투백 여파 때문인지 0점이 흔들린 미네소타를 잘 막아낸 피닉스는 지공 시 듀란트 쪽 더블팀에서 파생된 오코기의 백투백 코너 3점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수비에 허를 찌른 에런 고든과 그레이슨 앨런의 템포 푸시로도 재미를 보며 눈 깜짝할 새 14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다만 잘해주던 고든과 앨런이 빠진 피닉스는 쿼터 마무리에선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요즘 오락가락하는 와타나베의 연이은 야투미스에 알렉산더 워커의 그림자 수비에 고전한 부커의 점퍼마저 흔들리면서 인사이드를 장악한 미네소타에게 금세 4점 차로 추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나마 쿼터 마지막 포제션에서 수비 사이를 찍은 부커가 자유투로 2점을 만회 6점차 리드에 만족한 채 1쿼터가 종료되었네요. 쿼터 막판 너무 쉽게 추격을 허용했던 피닉스가 2쿼터엔 한결 개선된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데빈 부커가 있었는데요. 세컨유닛 멤버들의 끈질긴 수비로 미네소타의 연속 4번의 공격을 모두 막아낸 피닉스는 부커에게 3명이 몰린 미네소타 수비가 꼬인 틈을 탄 유뱅크스의 흔하지 않은 3점을 비롯해 부커도 스크린을 이용해 에드워즈를 따돌린 풀업 점퍼를 적중시키며 두 자리 점수차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급하게 작전 타임을 부른 미네소타는 에드워즈의 기가 막힌 유로스텝에 이은 리버스 레이업으로 반등을 꾀했는데요. 그러나 한번 불붙은 피닉스의 공세가 쿼터 중반에도 식을 줄 몰랐으니 피닉스는 이 구간 장단점이 분명한 고베어를 적극적으로 공략. 고베어가 덩그러니 페인트존을 지키고 있으면 편안하게 오픈 3점을, 외곽으로 나왔을 땐 비어있는 골밑을 노리는 식으로 효율 높은 공격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키만 보면 빅맨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듀란트가 수비에서마저 고베어를 괴롭히며 피닉스가 일찌감치 20점 차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아차 싶어진 미네소타는 또 한번 와타나베를 노린 에드워즈의 3점과 영 존재감이 없던 콜리의 엔드원으로 더 이상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만큼은 막아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오늘자 피닉스가 이걸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죠. 너키치와 눈 맞춘 듀란트가 텅 빈 페인트존에서 커딘 덩크로 3점 플레이를 완성한 데 이어 툭 쉬다 나온 부커의 킥아웃 패스를 받은 오코기의 경기 3번째 3점에 세컨 찬스 상황, 정신 못 차린 미네소타 수비를 상대로 뜻밖의 손쉬운 득점까지 추가하는 등 제대로 날 잡은 피닉스가 추격은커녕 오히려 22점으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전반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인 피닉스가 후반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컨디션이 별로인 에드워즈 대신 콜리와 맥데니얼스의 골밑 공격을 통해 미네소타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으나 부커 역시 똑같이 돌파 득점으로 응수하며 미네소타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만만치 않은 수비수들인 맥데니얼스와 고베어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인 부커는 너키치의 스크린을 활용해 두 선수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든 복사 붙여넣기 작전으로 피닉스의 20점 차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잘해주던 부커가 쉬운 골밑슛을 놓치자 여기서부턴 동료들이 부커의 짐을 덜어주었는데요. 여전히 1대1로는 막을 수 없는 기량을 뽐낸 듀란트의 페이더웨이 점퍼는 물론 헌신적인 스크린과 링커 역할을 잘 수행해주던 너키치의 3점까지 더해지며 피닉스의 우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한 도리도리가 이번 경기 피닉스의 유기적인 볼 흐름을 대변하는 듯했죠. 이후에도 미네소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은 피닉스의 일방적인 전개가 반복되었는데요. 3점 미스를 잡은 리드의 풋백 레이업으로 한숨을 돌리려 할 때마다 듀란트가 공격을 이끈 피닉스는 패스 2번에 더블팀을 붕괴시킨 와타나베의 3점과 아이솔 끝판왕 듀란트의 백투백 시그니처 풀업 점퍼에 힘입어 28점 차 리드를 잡은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습니다. 3쿼터 막판을 듀란트가 책임졌다면 4쿼터 초반은 부커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연속 7득점을 몰아친 리드가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했지만 트로이 브라운을 노린 부커가 어렵지 않게 찬물 점퍼를 쏘아올리며 미네소타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던 미네소타가 야금야금 따라오자 이번엔 재투입된 듀란트가 클라이막스를 장식. 부커도 모자라 듀란트마저 트로이 브라운에게 엔드원을 이끌어낸 데 이어 포스트업 공격을 통해 자유투까지 얻어내며 사실상 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5대 133.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뭐니뭐니 해도 부커의 복귀일 텐데요. 듀부가 동시에 코트에 있을 땐 부커가 주로 리딩을 도맡으면서 듀란트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 부커 없는 구간엔 쌩쌩한 듀란트가 공격을 책임지는 굉장히 효율 높은 로테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듀란트와 부커는 사이좋게 31득점씩 총 66점에 11개의 어시스트를 합작하는 동안 단 4개의 턴오버만 범하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네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브루클린 시즌2를 찍던 듀란트가 간만에 행복 농구를 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에 템포를 끌어올린 에런 고든의 급발진 뿐만 아니라 듀브 버프를 받은 유뱅크스의 활약 또한 훌륭했는데 슬슬 교통 정리가 되어가는 피닉스의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